근데요, 저는 참 최근에 그 현상 중에서 예. 의미 있는 게 그동안 북한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에서 기름도 주고 뭐 생필품도 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 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과는 굉장히 냉각돼 버렸고 네. 오히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예. 지금 그 정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모든 어떤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 본인들이 지금 약 40년 가까이 북한을 연구하면서 지켜본 가장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당연히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부침이 있었죠. 그렇죠. 뭐 어떤 때는 또 확 좋아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이런 관계를 반복했는데 이 정도로 멀어진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멀어지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그 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가 아니라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서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멀어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졌다. 예,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한 어떤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은 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 이제 나 너 싫어 인간적으로 싫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네네. 드리면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북한이 중국에 요구했던 것은 중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그 일용직 근로자가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월급은 북한 정권에 그대로 들어가는 엄청난 캐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어떤 귀국을 늦췄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맞아요. 못하게 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중국이 일괄적으로 이제 그 기한이 만료가 됐으니 네네. 들어가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14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북한 당국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길 원했고 그리고 10만 명이 들어오면 또 다른 10만 명을 뽑아서 또 내보내길 또 원했습니다. 나간다. 예. 그러니까 신규 비자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발급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거기서 약간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 중국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대북 유엔 제재의 가장 핵심 그 걸림돌이 지금 그겁니다. 그 북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북 유엔 제재 결의 아닌데 맞아요. 이걸 중국이 대놓고 무시하기가 좀 어려우니 조금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거기서 확 토라져 버린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뭐 나한테 이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대놓고 우회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하다가 중국이 또 북한이 뭐 보내주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좀 모른 척을 했었죠. 네. 근데 중국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 정도로 엇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조금 기다려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많은 무기가 필요해졌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러시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러시아와 북한이 확 가까워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네.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구애를 했고 그리고 당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그 기색을 내비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옳다커니 네. 이참에 아예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으로 정말 지원을 해줄 의사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관계를 좋게 가져도 본인들이 어떤 뭐 유엔 제재라든가 그런 곳에서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러시아에 갑자기 다가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관계가 확실하게 멀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이 포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걸 아마 이제 북한 쪽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자강도가 그 주로 군수 공장에 많이 모여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수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차질을 빚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강도는 우리 국민들은 자강도가 어디는지 잘 모르는 그 분들이 이름이 좀 계세요. 그렇죠. 예전 이름이 왜냐하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뭐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네. 행정구역도가 아니라 북한이 새롭게 만든 맞습니다. 행정구역도기 때문에 자강도는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자강도 전체의 한 90%가 산지입니다. 북한이 잘하는 게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산 지하에 대규모 군수 공장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에 만들다 보니까 네. 침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물이 막 들어가 버리네요. 그렇죠. 물이 이번에 범람을 하면서 자강도의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 한때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찾아갔던 곳이 주로 평안북도만 찾아갔고 네. 자강도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군수지대가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고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강도 민심이 지금 정말 안 좋습니다. 평안북도는 자강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피해의 규모가 약 3분의 1 규모입니다. 네.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약 2,000명은 자강도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이 군수공업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자강도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자강도를 찾아갈 염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야. 감독님 그 자강도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야, 이게 지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말이죠. 예. 김정은의 어떤 사치품, 요트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네, 그걸 전부 다 지금 차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은 안 돼. 이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면 요즘 어디 가든지 자기 차를 자랑하잖아요. 마이바흐 새로운 그렇죠. 차도 막 네.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잘 들어와요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제재를 비웃고 싶은 그렇죠. 거죠. 비우고 싶은 모양인데 이제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그걸 지금 요트나 이런 거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행위를 취하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너희가 우리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의 그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기름도 파이프로 계속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유관이 엄청 두꺼운 송유관이 그 송유관을 통해서 몇십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고 옛날에 그 줄였단 켰다 하면서 그 통제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을 이제 조종하기 네.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김정은이 정말 좋아하는 사치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그 외화벌이 일꾼들이 각 곳에 어떤 그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당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많은 어떤 북한 전문가들 특히나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그 엘리트들이 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 굉장히 재밌는 것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저렇게 막 밀착하려고 하는 저 움직임이 정말 멍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본인이 그런 마이바를 살 수 있고 프랑스산 위스키를 마시고 코냑을 마시고 그런 마실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돈은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이 어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중국이 사주지 않습니까? 수산물이라든가 네네.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사주는 이유가 그 제품이 뛰어나서 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 생존할 수 있게끔 최소치의 그렇죠. 최소치만 하는 거죠. 외화를 그들이 벌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산이 그렇게 상품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켜 버리고 네. 그럼 앞으로 정말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로 무역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고 돌려버리고 아예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아예 들어주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어떤 미달할 경우에는 북한산을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김정은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은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중국 앞바다에서 환치기 수법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그 함선 배하고 수송선과 네. 그 배를 이렇게 네, 옮기는 연결해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 중국이 그걸 단속하게 되면은요, 네. 정말 북한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온갖 참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그 생존을 해가고 외교 관계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아마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북한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엘리트들이나 이제 예.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요즘 이렇게 탈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 그 쿠바인가요? 네, 거기 계셨던 분도 들어왔죠. 예, 리일규 참사. 리일규 참사. 네. 근데 그분 보니까 월급 이야기하는데 놀랐어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리일규 참사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외교관의 월급이 한 달에 5천. 지금은 이제 그 외교관분들도 30배를 곱하면 이제 몇만 원 정도를 받겠죠, 북한에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그 돈이란 거예요? 아니 이제 북한 기준으로 환산하면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합니다. 야, 미치겠다, 네, 진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네. 근데 이제 그 북한의 현재 엘리트들이 정말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언급을 드렸듯이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그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네. 북한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명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삼지연에 가서 김정은이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네. 그 삼지연을 관광 특구로 꾸리는 작업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이제 엄청나게 삼지연이 그 백두산 밑에 있는 게 그렇죠. 삼지연이죠? 이제 그 백두산 밑에 그 스키를 탈 수 네네. 있는 곳입니다. 뭐 북한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당장 관광객들을 몇 달 뒤부터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자신의 어떤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왜 더디냐라고 이제 다그쳤다고 합니다. 또 그 다그친 뭐 주된 원인이 그거랍니다. 그 뭐 리조트를 짓는데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서 지으라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 짓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부들을 숙청했거든요. 정말 딴 세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 것을 들여와서 뭐 만들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본 거는 있고 뭐 되지는 않고 스위스 가서 본 거는 그렇죠. 있는데. 본인이 본 건 있는데 현재 북한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핵무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꾼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김정은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냐. 현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내서 한 것도 이제 김정은은 전혀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왜 뭐 쉽게 말하면 왜 신라 호텔 수준을 못 짓느냐라는 거죠. 아니 신라 호텔 수준으로 지으려면 경제력이 대한민국 네. 수준은 돼야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현실과 어떤 본인의 이상 사이의 그 밸런스가 전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렇겠네요. 완전히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이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서 러시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북한의 전통적 엘리트들한테는 굉장히 큰 생존의 위협입니다. 아. 이게 그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김정은만 배를 불린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던 그 탄탄한 그 엘리트 코어 계층도 네. 중국과의 다양한 어떤 무역 관계에서 떨어지는 그 커미션, 네. 그 거마작을 통해서 그들도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모두 싹둑 이제 절단되고 러시아로 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네. 러시아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겠네.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에게 제공해주던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사실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어떤 그 불을 끄는 것도 급급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을 축적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는 황당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만들어온 그 커넥션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생판 모르는 러시아에 가서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말 해서 대충 중국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러시아 말 갑자기 해야 된다니까. 네. 아니 러시아 유학파는 지금 별로 중국에는 많이 없을걸요? 저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러시아어 학과는 북한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과입니다. 가장 뭐 빽이 없고 힘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어종이 이제 러시아 어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어떤 퀄리티가 중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네.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즉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이 조선족들이었거든요. 뭐 소위 이제 브로커 브로커라고 역할을 해주던 무역 했던 브로커라든가 뭐 외화벌이 브로커를 모든 걸. 해주던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이들도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들도 지금 북한 당국에게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중국 당국에게도 이거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휴민턴이에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즉 감정선 때문에 삐져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어떤 일개 어떤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북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즉 엘리트가 북한의 어떤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조건을 김정은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역대 어떤 혁명이라든지 반란이라 이런 게 보면 그 이제 이 최고 권력자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엘리트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뭐 암살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예.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요한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김일성 이후에 정말 오래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게 끊어지면 경제적 토대가 일단 지금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그만큼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럼 김정은한테 충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자기 중국통들 있잖아요. 네. 야, 너네들 저 위에 정원이 좀 어떻게 좀 해봐. 너네들 이거 돈 이거 못 벌잖아.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저게 또 피바람이 불겠는데 잘못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정확한 저도 네.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에 뭐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그 북한이라는 영토와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렇죠.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즉 북한이 무너지거나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세력으로 편입되는 것은 중국이 분명 바라지 않을 텐데. 완충지대가 필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그래야 자신들의 어떤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동북아에서 어떤 그런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인들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는데 네. 북한이 현재 김정은이 하는 듯이 저렇게 마치 본인들의 어떤 통제력에서 벗어나서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게 맞서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핵을 가진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굉장히 큰 명분이 있습니다. 야, 북한의 너희 엘리트들 우리 덕분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만약 러시아로 그 모든 관계가 이제 그 이관되게 되면 네.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럼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러시아가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단물이 그렇게 달달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또 그 단물이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죠. 네. 네. 그럼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음흠. 그때 가서 어쩔 거냐? 차라리 그 전에 김정은만 바꾸면, 네, 너희가 김정은만 바꾸면 우리와의 관계 유지할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어.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과거에 너희가 유지하던 것들의 2배, 3배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네. 라는 식의 딜만 오고 간다면 북한 내부 엘리트 계층에 의한 레짐 체인지 그리고 또 북한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 친중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